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7회차 결과 1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2회 연속으로 2월이 됐습니다. 축구 토토 승무패 7회차의 경우는 유로파와 유로파 컨퍼런스 경기 조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팀이 어떻고 저 팀이 어떻고 경기력 분석이 별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각 나라별 리그의 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기 영상을 보더라도 혼란만 가중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최종 픽 영상을 올려서 각 팀별 분석 내용을 올려드리기보다는 배팅맨에게 천원 픽을 만들어줘 이벤트 1시간 동안 라이브를 진행을 하면서 구독자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는 걸 택했고, 제가 구매하는 최종 픽은 멤버십분들 전용으로 목요일에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미지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18,000원 최종 픽 공유를 드렸고 3경기가 틀리면서 4등에 적중을 했습니다. 확실히 어려운 회차라서 그런지 4등이 되니까 세금 떼고 22만 원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썸네일 보시고 또 이 새끼 적중했다고 또 어그로 끌고 있네 하시는 전문 악플러 분들 계실 텐데, 저는 제가 직접 구매하는 픽에 대해서만 공유를 드리고 제 최종 픽이 등수에 들었을 때만 채널 홍보성 썸네일이나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 1등이 되시고 등수에 들어갔다고 축하 영상 올리고 하면 네가 된 것도 아니고 구독자가 된 건데 왜 어그로 끄냐 라면서 쌍욕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구독자분들 적중 축하 영상을 안 올린 지가 1년이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제가 적중한 걸로 채널 홍보하는 거니까 이걸로도 욕한다면 사람 새끼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회차 많은 멤버십 분들께서 3등 혹은 4등에 적중을 하시면서 저한테 고맙다는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최종적으로 픽을 택하고 구매를 하는 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한테 잘했다, 대단하다라고 셀프 칭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제가 많이 맞추든 적게 맞추든 계속 회차가 끝날 때마다 결과에 대해서 복기를 하는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번 회차의 경우는 끝나자마자 바로 8회차 최종 픽 영상을 올려드려야 됐기에 7회차 결과 복귀 영상은 패스하도록 하겠고, 한 경기 결과만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셀틱 대 보데글림 경기에 이변을 적중한 게 7회차의 큰 수확이라고 보는데, 사실 이 경기 승무패로 지운다고 했을 때 주위 분들한테 이 새끼 돈지랄하네 소리를 무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셀틱의 이변을 봤던 이유는 가장 높은 투표율의 경기들 중에서 가장 수준 낮은 리그 팀을 이변으로 잡자라는 생각으로 셀틱의 지우개 찬스를 썼던 게 먹혀 들어간 거죠. 이렇듯 일반적인 경기력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결과들이 나오는 게 이 승무패 판이기 때문에 각자 자기만의 생각과 뚝심을 가지고 이변을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팅맨에게 천원 픽을 만들어줘 라이브 이벤트 결과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총 14분께서 한 경기씩 승무패 추천을 해주셨고 6분께서 적중을 하셨습니다. 구독자분들의 추천으로 만든 저의 천원 픽은 처참하게 찢겨져 나겠죠. 적중하신 분들은 1번 경기 추천해주신 처단자님, 3번 경기 추천해주신 김정수님, 8번 경기 추천해주신 곰돌이 푸우님, 9번 경기 추천해주신 이기는 토토님, 10번 경기 추천해주신 무리수님, 14번 경기 추천해주신 남신우님께는 소에게 당첨금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GOALTV 골뱅이 다음점 넷 골TV 골뱅이 다음점 넷입니다. 이 이메일 주소로 계좌번호 적어서 보내주시고, 메일 보내신 뒤에는 영상에 댓글로 메일 보냈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17억이 2월된 축구토토 승무패 8회차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선적으로 K리그가 개막을 하게 되고 첫 경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는 미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2월이 되지 않았으면 욕심 부리지 않고 K리그를 단폴로 가져갈 텐데 17억이 2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K리그에 좀 중복 투표를 많이 쓸 거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적 현황에 대해서는 주전급 선수가 아닌 선수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고 이거 다 말씀드려봐야 대갈빵만 아프니까 최대한 진짜로 쓸 자원들에 대해서만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의 경우는 골대법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제 의견도 덧붙여서 제가 구매하는 최종픽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영상에서는 축구토토 승무패 8회차 14경기 중에 9경기에 대한 저의 최종픽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말씀 안 드린 5경기에 대한 최종픽은 멤버십 전용 영상으로 추가 업로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죠. 눌러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대구 대 FC 서울. 자, 대구는 우선 이병근 감독님이 나가시면서 조광래 단장과 인연이 있는 가마 감독이 선임이 됐기 때문에 어떤 스타일의 전술을 보여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자원들에 대한 분석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대구의 최영훈 골키퍼 경기장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는 고라니 소리를 내던 최영훈 골키퍼 지난 시즌 잘해주긴 했지만 실수가 많아서 불안불안했었는데 제주에서 오승훈 골키퍼를 영입을 해왔습니다. 확실히 최영은 골키퍼보다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홍정훈 선수나 정태욱 선수가 지난 시즌에 이어서 탄탄한 수비 라인을 구축할 것으로 보여지죠. 가장 크다고 보이는 건 역시 세징야, 라마스, 에드가 선수, 용병 3인방이 있다는 점과 홍철 선수의 영입으로 프리킥이라든지 날카로운 크로스도 가능해졌다고 보여지네요. 상대팀 FC 서울은 지난 시즌 개차반의 경기력을 보여주다가 안익수 감독님께서 부임하신 이후로 반등에 성공을 했었죠. 이번 시즌도 나름 지난 시즌보다는 성적은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영입 자원이라고는 센터백의 히카르도 실바 선수와 벤 할로란 선수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선수들의 경기를 뭐 직접 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영입이다 나쁘다를 말할 수가 없죠. 지난 시즌에 야심차게 가브리엘 선수 영입했다가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내보냈으니까 확실히 경기는 해봐야 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중원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오스마르, 기성용, 팔로세비치로 꾸려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조용욱과 나상호, 벤 할로란의 공격 라인은 조금은 의문점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벤 할로란 선수가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고 크로스를 즐겨하는 선수로 알고 있는데 나상호와 조용욱이 신장이 좋은 선수들이 아니라는 점과 대구는 장신 수비수 정태욱 선수가 있기 때문에 공격이 그렇게 크로스가 그렇게 먹혀 들어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또한 맞대결 전적상으로도 대구 홈 경기일 때 FC 서울이 굉장히 고전을 많이 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최소한 대구가 패배하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구의 승과 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2번 경기 인천 대 수원 삼성. 자, 인천은 일단 가장 크다고 보이는 게 지난 시즌에 수비에 김광석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그때부터 개 비용신 같은 수비로 맨날 털리고 다녔는데 이제는 출전할 수 있다는 게 크다고 보이고 아마 수비 라인은 전북에서 영입한 이주용, 델브리지, 김광석, 오반석, 오재석, 석트리오까지 풀가동되지 않을까 싶고 무고사가 골을 더럽게 못 넣을 때 활약을 해줬던 김현 선수가 수원FC로 이적을 하면서 생긴 공백을 국가대표 출신 이용재 선수를 영입을 했고 중원에 이명주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특히 이명주 선수는 2018년 K리그 미드필더 부분 베스트 11에 들어갔던 선수고 올해 1월까지 아랍에미리트에서 기름머니를 벌다가 돌아왔습니다.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기존의 아길라르 선수와도 어떤 호흡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네요. 상대팀 수원 삼성의 경우는 중원에 김민호 선수가 빠지지만 수원 삼성에서 좋은 경기를 보여줬던 사리치 선수를 재영입을 했고 대구에서 정승원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중원에서 한석종을 중심으로 사리치는 드리블과 번뜩이는 패스 그리고 정승원은 많은 활동량으로 상대팀을 괴롭힐 것으로 보이고 최전방은 제리치와 니콜라오 같은 쓰레기 같은 용병들을 처리를 하면서 그로닝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수원 삼성 프리시즌 경기에서 그로닝 선수가 해트트릭을 기록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공격에 기대가 되고 있고 김건희 선수와 상무에서 체력적으로 사람 새끼가 맞나 싶을 정도로 존나게 뛰던 오연규 선수도 돌아왔고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겠다고 이름까지 갈아엎은 전진우 선수 원래 전세진 선수였죠. 그리고 울산에서 영입한 불투이스와 민상기, 장호익 선수가 탄탄한 수비 라인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기재 선수가 지난 시즌에 이어서 멋진 프리킥들 많이 보여줄 거라고 생각도 되고요.
전반적으로 이 경기는 인천이 수비나 중원에서는 탄탄할지 모르겠으나 마무리적인 측면에서 이용재 선수는 경기를 봐야 할 것 같고 무고사 선수나 성남에서 영입한 홍시효 선수는 조금은 믿음이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의 무합패 투픽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 아스날 대 브랜드포. 자, 아스날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아스날의 승무패 확률 승 60%, 무 24%, 패 16%로 아스날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62%, 무 28%, 패 10%로 역시 아스날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아스날은 이번 시즌 홈에서 9번의 정배당을 받고 7승 2무로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네요. 패턴적으로 브랜드포는 원정에서 4경기 연패와 8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아스날 기준 2승 2패를 기록 중이네요. 자, 저는 이 경기에 의심을 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브랜드퍼의 경기력으로는 아스날 원정에서 이변을 내기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주전 공격 자원인 이반 토네이 선수도 출전이 불투명하고 새로 영입한 에릭센 선수도 아직까지는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스날이 또 비응신같이 퇴장만 당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홈에서 승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 경기 아스날의 단통승으로 선택했습니다. 자, 5번 경기 아스톤 빌라 대 와포드. 자, 아스톤 빌라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아스톤 빌라의 승무패 확률 승 62%, 무 15%, 패 23%로 아스톤 빌라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58%, 무 26%, 패 16%로 아스톤 빌라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패턴적으로는 와포드는 원정에서 6경기째 승리가 없네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아스톤 빌라 기준 3승 2무 4패를 기록 중이고 아스톤 빌라 홈에서는 3승 1무 1패를 기록 중입니다. 이 경기도 역시 아스날 경기와 마찬가지로 이변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경기력으로 볼 때 와포드는 수비적으로 사람이 많아도 상대팀 선수들을 제대로 못 잡고 있고 어리버리 까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 공격진들은 골 넣는 법을 잃어버려서 4경기 동안 한 골도 못 넣고 있죠. 그렇게 볼 때 아스톤 빌라의 공격진 올리 와킨스, 데니 잉스, 쿠티뉴 선수들 한 방이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충분히 아스톤 빌라가 승리할 것으로 보고 아스톤 빌라의 단통 승으로 선택했습니다. 자, 7번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대 첼시. 크리스탈에 역배당이 들어와 있고 크리스탈의 승무패 확률 승 9%, 무 34%, 패 57%로 크리스탈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13%, 무 27%, 패 60%로 역시 크리스탈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과 패턴적인 부분은 없었습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크리스탈 기준 2승 8패를 기록 중이고 크리스탈 홈에서는 1승 3패를 기록 중이네요. 자, 이변을 생각해 볼 만한 경기라고 조금은 의심을 해봤었는데 크리스탈 팰리스의 코너 갤러거 선수가 원래 소속팀이 첼시고 임대로 크리스탈에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큰 손실이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한 가지 걸리는 점은 첼시가 다음 주 수요일에 릴과 챔피언스 리그 경기가 있기 때문에 힘을 뺄 건지 안 뺄 건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리그 순위 3위로 4위인 맨유와 4점 차이밖에 나지 않고 2위인 리버풀과는 7점이나 차이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잡을 새끼는 잡아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루카쿠 선수가 클럽 월드컵 2경기에서 연속으로 골을 기록하면서 0점을 다시 잡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리스 제임스, 치렐, 메이슨 마운트 선수의 출전은 불투명하지만 나머지 인원으로도 크리스탈 잡기에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크리스탈의 단통 패로 선택했습니다. 자, 7번 경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잠시 제가 광고를 맡고 있는 스코어 888 스포츠 베팅 게임 사이트에 대해서 홍보 말씀드리고 8번 경기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스코어 888 검색을 하시면 가장 상단에 스코어 888 스포츠 베팅 게임이라고 쓰여져 있는 사이트 아주 쉽게 찾으실 수 있고 클릭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회원 가입 먼저 해주시고 회원 가입하실 때는 가입 코드에 GOAL 써주시고 가입을 하시면 300만 볼 게임머니가 지급되니까 가입하시고 게임머니 공짜로 받으셔서 배팅 게임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축구뿐만이 아니라 많은 스포츠 경기들에 대한 정보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8번 경기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가 아니라 이제 9번 경기겠네요. 자, 9번 경기 맨시티 대 토트넘.
자, 맨시티에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맨시티의 승무패 확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입만 아플 것 같아서 결과적으로 맨시티의 단통승 선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경기에서 기대가 되는 건 국뽕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토트넘이 수비에서 또 무슨 개지랄을 할까, 어떤 시행쇼를 하면서 골을 쳐먹힐까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프리미어리그 깡패 한 번 팰 때 뒤지게 패야 나중에 까불지 못한다라는 신조를 가지고 있는 맨시티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맨시티 결장자는 공격에 제수스 선수와 잭 그릴리시 선수가 있는데 딱히 뭐 다른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신경이 안 쓰이고, 토트넘은 주전 수비수인 레길론 선수와 탕강가 선수, 중원의 올리버 스퀴트 선수가 지속적으로 출전이 불투명해 보인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 제주 대 포항.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번 시즌 K리그에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팀이 제주다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영입 자원들이 굉장히 좋은데, 우선 울산의 중원의 핵 윤빛가람 선수를 데려왔고 전북의 최영준 선수까지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상무 입대한다고 하다가 상무 떨어져서 다시 또 한 시즌을 보내게 되는 캐논 슈터 이창민 선수까지 중원이 굉장히 단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골키퍼 오승훈 선수를 대구에 내줬지만 김동준 골키퍼를 데리고 오면서 전력 손실을 막았고, 좌우제 우연범, 빠른 스피드의 윙백 자원들, 그리고 김호기를 중심으로 정훈 같은 수비 자원들, 그리고 왜 벤투는 국대에 이 선수를 안 뽑냐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주민규 선수의 외국인 용병 공격수 조나단 링 선수까지, 이 선수들이라면 이번 시즌 탑3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포항은 강현무 골키퍼가 아직도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라 광주에서 윤평국 골키퍼를 영입을 했고, 완델손 선수와 모세스 선수의 영입에 성공을 했지만 막판에 영입을 했기 때문에 아마 3월은 돼야 출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팔라시오스 선수 역시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용병 없이 경기를 치를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믿을 건 전북과 짱깨로 이적설이 돌았지만 이적이 불발되면서 포항에 남게 된 강상우 선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경기는 김기동 감독님께서 아무리 명장이라고 하지만 지금 제주의 스쿼드를 볼 때 제주 원정에 가서 포항이 승리할 확률은 없어 보입니다. 저는 이 경기 제주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1번 경기 강원 대 성남. 자, 강원은 강등의 변화 끝에서 간신히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우선 디노라는 190cm의 외국인 공격수를 영입을 했고, 국가대표 미드필더 출신 유키라는 미드필더 영입을 했는데, 뭐 유키라고 등록 안 하고 코바야시라고 등록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두 용병이 영입은 됐지만 늦게 영입이 됐기 때문에 출전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강원의 수비를 단단하게 해줬던 센터백 임채민 선수가 작년 말에 결혼을 하더니 한 가정에 가장답게 큰돈을 벌러 짱깨리그로 이적 예정이라 수비적으로 좀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상대팀 성남 역시 딱히 이적 시장에서 이렇다 할 영입이 없었습니다. 뮬리치의 맞방만 보고 올리는 크로스에 기댈 것으로 보이고, 뮬리치 컨디션이 빨딱 선 밀리치 선수의 컨디션이 빨딱 선 날 중거리 슛에 기대해야 될 것 같은데, 컨디션이 너무 빨딱 선 날은 골을 넣으면 위통 까고 퇴장당할지도 모르는 밀리치죠. 밀리치 영입을 제외하고 포항의 권한규 선수나 전북의 김민혁 선수 영입 정도, 요 정도가 이름빨 있는 영입이라고 보이고, 성남에서 나간 선수들이 이스칸데로프 선수도 나갔고, 권경원 선수도 나갔고, 이창용 선수도 나갔고, 홍시호 선수도 나갔고, 부시도 나갔고, 리차드도 나갔고, 주전 자원들의 이탈이 너무나도 많은 성남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최근 10번의 맞대결 동안 성남이 강원 원정에서 승리를 한 적도 없고, 전력의 이탈이 너무 많아 보이는 성남이기 때문에, 뭐 물론 강원도 전력 이탈이 있긴 하지만 김대원이나 이정엽, 조재환 같은 그래도 한 방에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강원의 승과 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3번 경기 리즈 대 맨유. 자, 리즈의 역배당이 들어와 있고 리즈의 승무패 확률 승 15%, 무 21%, 패 64%로 리즈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15%, 무 23%, 패 62%로 역시 리즈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리즈는 이번 시즌 홈에서 3번의 역배당을 받고 3패로 모두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패턴적으로 맨유는 원정에서 6경기째 패배가 없네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리즈 기준 1승 2무 7패를 기록 중이고, 리즈 홈에서는 1무 3패를 기록 중입니다.
저는 이 경기 그냥 리즈의 단통 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정 맹구를 믿냐라고 매번 말씀을 드리면서 왜 리즈의 단통 패로 가냐 하면 일단 리즈가 맨유의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가장 최근 리즈의 홈에서 맨유와 무승부를 했기 때문에 맨유가 2연속으로 리즈 원정에 가서 비기거나 패배를 한다면 정말 개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리즈의 주전 수비수 달라스 선수와 리안 쿠퍼, 피르포 선수가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이탈도 있고 중원 자원인 칼빈 필립스 선수도 부상, 패트릭 벤포드 선수도 지속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경기만큼은 맨유가 개지를 떨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리즈의 단통 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주말 축구 토토 승무패 8회차에 들어온 14경기 중에 9경기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나머지 5경기는 멤버십 전용으로 영상 업로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때리는 TV 가족분들 이번 한 주도 고생하셨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